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상당한 중책을 맡았다는 그 분을 만났습니다. 세상과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야 되느냐 안 되어야 되느냐, 또 김건희 여사 상설 특검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제 그것으로 대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윤 대통령 탄핵되어야 된대요. 비상계엄 발동하면 안 된대요. 안 됐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비상계엄은 원래 헌법에 누가 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하니까 대통령이래. 현재 대통령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래.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하니까 말을 안 해요. 합법 아닙니까? 비상계엄을 왜 했는지 분명히 대통령이 밝혔고, 또 비상계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여러 가지 국가 난맥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소상하게 아는 분이 대통령이고, 대통령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판단을 해서 비상계엄 발동하면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본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결의하니까 바로 해제했고 법에 정한 대로 했는데 그것이 왜 탄핵되어야 됩니까? 국가 내란이래요. 내란이라는 것은 아래 사람이 윗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흔드는 것이 내란이지,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이 뭘 더 차지할 게 있어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단 말입니까? 그건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정치 얘기해야 돼요. 왜 다른 얘기는 다 하면서 정치 얘기는 못하게 합니까? 지금 이것도 정치 얘기를 꺼낸 것도 우리 선생님이 먼저 꺼냈지 내가 꺼낸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먼저 윤 대통령 탄핵돼야 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을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근데 밀리니까 정치 얘기하지 말자고, 정치 얘기하지 말자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어요. 첫째, 죄송합니다만은 전라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밀리면 정치 얘기하지 말자고 해요. 그리고 또 호남 출신이 아니더라도 정치적인 그 입장과 견해가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여러 가지 이치에서 밀리면 정치 얘기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경제 얘기는 하고, 국방 얘기하고, 외교 얘기하고, 군사 얘기하고, 문화 얘기하고, 예술 얘기하고, 음악 얘기하고, 체육 얘기하고, 모든 얘기는 다 하면서, 예를 들어 탁구의 신유빈이 어쩌고, 야구 같으면 야구에 어떤 선수가 어떻고, 별별 얘기를 다 하면서 왜 정치 얘기 하자면 왜 그만하자고 하는 겁니까? 정치란 것은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체육, 음악 모든 것을 아우러서 담는 그릇이 정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이 울타리가 튼튼해야 그 안에 담기는 내용물이 건강하게,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고 파워가 발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시스템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가 아니고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정치 체제를 스스로 얘기하고 스스로 그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불법으로 말입니다. 폭력이나 휘둘러 가지고 삿가다치해서 확 뒤집는 거, 그거는 공산주의 혁명이거든요. 그런 것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하려다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정치 얘기하지 마 하고 잠복해 있다가 또다시 드러나고 또 잠복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얘기는 치열하게 끝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정치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가, 역사적인 조명과 현실적인 필요와 판단에 따라서 우리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그 사회를 향해서 한 발, 두 발 가는 겁니다. 절대로 뒤에서 숨어서 마술을 부려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정교 분리란 것은 1776년에 미국이 독립할 때 미국의 그 독립운동가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치가 분명히 종교에 개입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의 예수회가 워낙 성행을 해서 살인, 방화, 약탈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도 자기들 장관에게 메모 쪽지를 전달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예수회가 누구인지 몰라, 그러니까 긴밀한 얘기는 우리 쪽지로 하세요. 이렇게 대통령이 실제로 그 친필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정치는 종교의 개입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아예 명문화시키자 한 것이 정교 분리 원칙이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치의 종교 개입 불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일제 36년 통치를 받으면서 일본 식민지 통치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종교가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독립운동은 다 교회에서 하고, 기미독립선언서 33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요, 기독교 목사들이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보니 어떻게 하면 이걸 컨트롤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정교 분리 원칙을 이렇게 빗대어서 적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된 나라가 아니고 격변기를 자주 겪으면서 종교가 정치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고,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까지는요, 우리나라 그 카톨릭 성당 다니는 분들이 그 비판 세력의 선봉장에 섰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 정부 비판자들이 급하면은 명동의 카톨릭 성당으로 피신을 했고, 김수환 추기경의 이 자서전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을 도피시켰고, 심지어는 그 도피자를 잡으러 다니는 경찰 책임자나 그 당시에 보안사 책임자에게 추기경께서 직접 불러서 이 사람아, 내 부탁일세, 이 사람 좀 도피시켜 하면은 그 사람을 도피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간 정치와 대척점에 섰던 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체제와 척을 지는 것이 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에키메니컬 운동이나 아니면 뭐 다원주의 운동이나 이런 데 참여하는 사람은 또 별 관심이 없어요. 천지도 모르고 날뛰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목사들 몇 사람이 이제 부당한 정치에 이제 앞지에 맞서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회고했대요. 불교는 이 예산으로 컨트롤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불교 그 사찰은 거의 대부분이 문화유적지 아닙니까? 문화지이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컨트롤하면은 따라오는데, 이 기독교는 대표도 딱히 없고 누구에게 돈을 주고 누구를 컨트롤해야 말을 듣는지도 불분명해서 상당히 골치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요, 그 중국발 우한 그 폐렴, 거기에서 교회 문을 폐쇄하니까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필두로 해서 종교에 개입하지 말라고 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공산주의, 탈자유민주주의, 그 공산주의를 막는 일선에 이제 기독교가 서 있는 겁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분의 그 책을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절대 배격입니다. 주한미군 완전히 철수입니다. 철거입니다. 철거. 철수 안 하면 철거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윤 대통령 탄핵하는 1차 서한에 보면은 우리는 북한, 중국, 러시아하고 친해야 되는데 왜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한 해양 세력과 친하느냐. 그래서 탄핵해야 된다. 분명히 나와 있었거든요. 2차 그 탄핵서에는 그 말은 뺐다고 해요. 1차 탄핵서에는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공산주의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식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향해야 되는데, 저 대통령 때문에 못하니 우리가 탄핵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종교가 정치에 모른 체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종교는요, 정치 시스템이 건전했을 때 종교도 건전해지는 겁니다. 정치 시스템이 혼란하고 타락해지면요, 종교도 같이 타락하다가 종교는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인공위성 사진을 찍으면 북한은 캄캄해요. 지도만 보면 이게 바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휴전선 이남은 섬이고 휴전선 그 이북 북한 지역은 새카마니까 바다로 볼 수가 있어요. 부산과 제주도 사이에 시커멓게 나오는 그 바다가 지금 북한 전역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선택한 시스템 체제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에 망조가 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로 가겠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북한 밑으로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식 공산주의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식 공산주의는 뭔가를 뺏어서 나누어줘야 돼요. 처음에는 뺏을 게 있어요. 삼성 거 뺏어서 n분의 1로 나눠주고, 현대 거 뺏어서 n분의 1로 나눠주고,
하나 거 뺏어서 n분의 1로 나눠주고,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나눌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망하면요, 나중에는요, 나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나라에서는요, 특정 부류 몇 %만 잘 사는 겁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씨 일가와 그 일가를 받드는 평양 시민만 상대적으로 잘 사는 겁니다. 우리하고 비교하면 비교 건덕지가 안 되지만은, 인간은 그 사회에서 상대적인 그 우위를 점하고 사는 사람은 또 나름대로 만족을 합니다. 지금 쿠바에 가보면요, 옛날 카스트로가 있을 때 그 버스가 그냥 다니는데 수리하고 해서 덜덜덜 다니는데, 유리창이 없어서 비가 오면요, 뭐 이렇게 비닐로 막아야 되고, 천장이 붕붕 뚫려서 밤 되면 하늘에 별이 보이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정치 시스템, 정치 체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시스템이 되어야 되느냐?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도둑질, 나쁜 것은요, 이것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이 제어를 하고 사회 시스템이 공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것을 막는 겁니다. 하면 안 돼. 그리고 잡아서 벌을 주고 구금을 시키고 또 사형도 시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자유는 곧 창의력이고, 창의력은 곧 생산력이고, 생산력은 곧 경제력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나라에서 부자가 많이 탄생하고 자유로운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이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빈부 차이를 인정하셨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은 근동지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병사를 400여 명을 거느리는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 시절에 가병이 400명이면 제후 왕이었습니다. 이삭은요, 그의 소출이 블레셋 전체 민족보다 100배나 더 많이 거두었습니다. 야곱 역시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왜 그러냐? 경제적으로 부를 가져야 이웃에게, 주변에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단지 이 경제력을 가지기 위해서 권력을 동원하거나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도척이란 도적은 9,000명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9,000명을, 이 9,000명을 거느리고 도적질을 하면서도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사마천은요, 백이숙제는 굶어 죽었는데 도적의 괴수인 도척은 대대로 잘 사는 이유는 뭐냐? 하늘에 도가 없는 것인가? 이렇게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하늘에 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뭘 하다 보니까 생산성은 저하되고 일을 해도 즐겁지가 않고, 그러니까 대충 하고 시간만 때우고, 그러니까 결과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어야 되니까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사회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 얘기하지 말자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싶은 그 정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얘기하고 치열하게 자기의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간다고 목표를 세워놓고 겉으로는 그러지 않은 채 하고 거짓말하면서 시심이 뚝 떼고 자꾸 혼란을 조성하고 마지막 순간에 판을 이렇게 엎어버리는 그런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몰랐던 시절에는 쏘갔지만 이제 쏘을 사람은 없어요. 박은영이가 그 당시 대한민국 남한의 국민의 78%를 남노당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완전히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그 체제로는 안 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정착을 시켜야 돼 하고 설득하고 해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깃발을 세운 겁니다. 그거는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프락치들이 전 곳곳에 들어가서 살인, 약탈, 방화, 그리고 경부선 철도, 철가시 흔들어버리고 또 어디서 폭동하고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백골단이니 서북청년단이니 심지어 깡패 두목인 김두한 부대까지 동원돼서 그들을 소탕했다는 기록이 근세사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로 가야 됩니까? 지금 원인 모를 화재, 방화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충정로에서 지하에서 불이 나서 KT 노선이 전부 불탔는데 경찰 조사 결과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모릅니까? 왜 몰라요? 몰라서 됩니까?
또 그 이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누가 피해를 보고 누가 죽습니까? 결국은 선량한 국민들만 죽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최고 동지자 그룹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죽거나 손해를 보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에 져서 나라가 왕창 망하기 전에는요, 절대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는 안전하게 도피하거나 안전한 장치를 다 강구해 놓고 있는 겁니다. 철 모르는 국민들만, 철 모르는 백성들만 쏟고 나중에 피해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국민이 깨어나야 돼요. 국민이요.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준다. 무슨 돈으로요? 자기 돈 팔아줍니까? 아니잖아요. 돈을 찍어서 주구나. 돈을 찍어서 100만 원 주면 당장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또 누가 죽어요? 서민들만 죽는 겁니다. 100원 가지고 종이 한 장 살 수 있었다면 10,000원 가지고 가야 한 장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손자들, 손주들 공책과 노트와 연필 사주는 거 지금 뭐 1,000원이면 가능했으면요, 나중에는 3만 원 가지고도 안 되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왜? 공짜로 찍어서 죽으니까요. 아니면 돈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세금을 과도하게 걷잖아요. 그럼 기업들이 또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기업이 망해야 좋은 그러한 체제입니다. 기업이 망하고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때 총구로 무력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북한 보십시오. 북한요.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고 하죠. 당연하죠. 사람은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생존하느냐 생활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욕구를 다 죽이고 배급해주는 요만한 쌀 한 줌 가지고 하루를 연명해야 되는 그런 삶이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러나 인간은 생명 보존의 그 원초적인 그 생명을 보존하는 그러한 그 원초적인 그 탁월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 얘기하지 말자가 아니고 올바른 토론의 장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자고 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공직에서도 거의 다 드러났어요. 고위급에 있는 공직자들은 누가 빨간고 누가 공산주의자인지 다 드러났습니다. 이럴 때 바로 치열하게 다시 한번 토론을 해서 유신하듯이 어부가 그물코가 떨어진 것을 다시 꿰매듯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수리하고 정리하고 나가야 우리의 자손이 100년 만년 영원히 무궁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